네,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초급 한문 강독 시리즈 동몽선습 총농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9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시대적 흐름을 볼 것 같으면 이제 중국의 상고시대, 고대 상고시대의 역사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이 총론 편의 중국의 역사에 우리 선사시대, 전설시대 우리 삼왕오제에 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에 관해서 건국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고요. 주나라도 이제 서주에서 이제 동주로 넘어와서 동주 시기가 춘추 전국 시기로 나누어질 때 이 전국 시대 때의 그 만렵 이야기를 오늘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진나라와 한나라까지 이렇게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본문 내용부터 볼까요? 자, 본문 내용을 보시면 공자지 손자사 생사시하사 작중용하시고 기 문인지제 맹가 진왕도의 제양하사죠. 자, 공자의 손자. 자, 공자의 손자입니다. 공자의 손자는 자사입니다. 자사. 원래 공자의 손자 이름은 급입니다. 급. 자, 급이라고 하는, 이름은 급이고, 자사는 자겠죠. 자, 공자의 자사가 생사시, 바로 이 시기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사자니까요. 이 시기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태어나서, 이거는 춘추시대 지나서 전국시대죠. 전국시대. 자, 그래서 작중용 하시고, 중용을 또 자사가 지었다는 것이죠. 자, 중용은, 보면 사서삼경, 사서 중에 중요한, 중에 책 하나죠. 그죠? 유교의 핵심 의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사는 평생 동안, 자기 고향이 노나라죠. 노나라에서, 살면서 자기 스승이 이제 정자의 학문을 이어서, 그 정자의 스승이 공자고, 그죠? 자, 그러니까 맨 먼저 공자의 제자, 말년 제자이는 나이가 41살인가 43살 차이 날 겁니다. 자, 정자가 있었죠. 정자. 자, 정자의 제자가 자사인데 이 자사가 공자의 손자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내용이 나오지만은 이 자사의 제자 중에 맹가, 즉 맹자가 있다는 맹가가 맹자거든요. 맹자 이름이 맹가입니다. 그래서 이 자사의 요 기가 자사거든요. 자사의 문인, 자, 문하에 있는 제사 맹가가 진은 이제 펼쳐서 이야기하다라는 진술을 하다는 이야기죠. 자기의 의견을 펼치다 할 때 진입니다. 자, 왕도, 즉 왕도 정치에 관해서 자기의 의견을 펼쳐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디서 제나라와 양나라에서 원래 이제 제나라는 노나라의 동쪽이죠. 동북 쪽에 있는 산동반도고. 요 양나라는 따로 양나라가 아니고 원래 이제 대량이라고 해갖고 예전에는 그 당시에 도시 이름이 나라 이름이기도 했거든요. 그래 그 대량이란 도시가 실질적으로는 지금의 그 칼펑 개봉이죠. 개봉인데 그 당시 그 위나라 있죠. 위나라. 자, 위나라의 수도 겸 그래서 알고 보면 이제 위나라인 셈입니다. 아무튼 좀 이따 이야기도 할 테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것 같으면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바로 이 전국시대 때 한참 전국 칠웅이 있는 전국시대 이 시기에 이 시기에 태어났고요. 중용을 지었다는 겁니다. 중용을. 자, 원래 사서락 하면 이제 논어, 맹자, 대학, 중용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시경, 서경, 역경에서 삼경이라고요. 원래는 이 중용도 이제 대학과 마찬가지로 얘기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얘기 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송나라 때 이제 주의가 중용장고라고 해가지고 따로 떼가지고 이제 사서로 넣어놓은 거죠. 아무튼 자사가 도학이라고 유교의 그 기본 근본학입니다. 도학이 실전되는 것을 근심해가지고 유교의 그 핵심적 내용을 묶어서 내놓은 게 바로 이 중용입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나오지만 이 자사의 문인의 문하의 제자 맹자 이야기가 나오죠. 맹자 이야기, 맹자인데
기본적으로는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면, 이제 맹자는 자사의 문인,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자사한테 직접 받은 게 아니고 자사의 바로 밑에 제자한테 이제 공부를 했다, 공부를 배웠다라고 그렇게 해요. 실질적으로는 맹자도 뭐 한 곳에서 수업한 게 아니고 여러 스승이 있습니다. 여러 스승이 있고요. 그리고 제 나라의 그 직하학공이라고 하죠. 직하학파들은 다양한 스승들, 다양한 분야의 스승들을 모아서 자기의 학문을 섭렵하는 데 도움을 받았었기 때문에 꼭 직접적으로 우리가 보면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나올 때까지 수많은 스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과목에 있어서. 그 정도라고 이제 사기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도 정치, 제나라와 양나라에서 왕도 정치를 펼쳤다, 진술하셨다 이야기했죠. 그죠? 왕도 정치. 그래서 그 맹자책에 보면 많이 나오죠. 양해왕. 양나라의 해왕이래 갖고 양 나오는데, 원래는 이제 이 대량이라고 하는 도시 수도 이름입니다. 수도 이름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위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나라죠. 자, 위나라. 이걸 쓸 때, 요래 소리 안 쓰고 다시 지워야 되겠다. 제가 쓰다가 잘못 써버렸습니다. 자, 요 위나라를, 이제, 수도가 대량이었기 때문에, 대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양나라라고, 그때는 수도 이름이 나라 이름이라 했기 때문에, 어디서 왔냐 하면 수도 이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량에서 왔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도우 불행하여 작맹자 칠편하시되, 이 이단 종횡 공리지설이 성행이라 오도 부전하니라 했죠. 그죠? 자, 도가 또한 행해지지 않다. 시행되지 못해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공자에 이어서, 공자의 제자 보면 이제, 공자가 천하 주유하고 이제 만년의 제자로 드린 맹자란다. 정자. 그 정자에 이어서 손자인 자사가 또 활동하면서 유명한 인물 이제 맹자와 인연을 맺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공자에 이어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맹자인데, 그래서 맨날 공맹에도 그래 공자 맹자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렇지만 실제 공자에 이어서 공자의 뜻을 또 받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맹자 나름의 그 도가 시행되지 못했다는 뜻에서, 그래서 이제 안타까워서 자기가 맹자 7편을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맹자 7편. 맹자라는 책인데, 그 맹자라는 책 안에 보면 타이틀 자체가 나누기를 그 맹자 양해왕편, 상하편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손축, 등문공, 이루고자, 만장, 진심장, 각각 장이 있는데 요 7편을 지었다는 거예요. 7편을 지었다. 자기뿐만 아니고 7편을 저술했다고 하는데, 실제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제자 이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맹자와 자기 제자가 모여가지고 함께 공동 저술했다. 그리고 맹자가 직접 저술 참여했는지 아닌지는 또 학자에 따라 많은 논란이 있기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맹자 이야기, 공자에 있어서 맹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맹자가 설파하고 했던 요 도라는 것은 왕도 정치의 도일 수도 있고요. 그 당시 이제 유학적 현세관이죠. 도 또한 그 맹자의 도가 시행되지 않아갖고 맹자 7편으로 대신 이제 책으로서 저술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단이란 거는, 요 이단은 맹자의 입장에 봤을 때, 맹자는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유학의 그 제라백가 중에 이제 유학의 거두이자 대표인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죠?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이단은 자기 유학을 빼고 나면 다 이단인 거예요. 그 당시 실제로는 이제 맹자는 끝발이 세지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 이름도 나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오히려 묵가가, 혹시 이제 도교나 묵가, 그죠? 묵가가 더,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소수파입니다, 소수파. 그런데 차후에
적다가 보니까 이 맹자 이름을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당시는 실제 소수파로서 맹자 활동했을 당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맹자가 그 당시 아주 이제 주류파였던 도가학파의, 100% 도가학파를 할 수는 없지만, 그 도가학파에 넣는 양주란 사람과, 그 다음에 목적에 관한 그런 학설들을 그냥 비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정치를 하다 보면, 야당이 여당의 정책을 비판하듯이 계속 이 비주류가 주류의 학설을 맨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자, 그러면서 맹자가 맨날 이야기합니다. 이단이라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요 종횡. 이 종횡은 세로 가로란 말이 아니고 그냥 종횡가라고 해서 제자 백가 중에 이 종횡파가 있습니다. 종횡가가 있어요. 종횡가라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독특한 변설로 책략을 도모하는 사람들. 이제 100% 병법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책략을 도모하는 사람들로 이제 여러 나라들의 연합체를 조직해서 그 힘의 균형을 이용해가지고 권력을 쟁취하려는 사상가들. 그리고 이제 종횡가라고 해요. 종횡가. 그래서 종횡가의 시조는 저 유명한 귀곡 선생입니다. 귀곡 선생 또는 귀곡자라고 하죠. 귀곡자. 이 귀곡자의 제자로 유명한 사람이 또 바로 이제 우리 보면 소진장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소진장이. 그래서 합종연횡책이라고 그래갖고 진나라에 그 대항하기 위해서 나머지 전국 치룡의 그 나머지 6나라들이 대항하기 위한 대책으로 나온 게 바로 합종책, 연횡책 들어봤죠? 그 합종책을 주장한 사람은 소진이고 연횡책을 주장한 사람은 장이라는 사람인데 둘 다 귀곡자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귀곡자를 위시해가지고 소진장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종횡가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온 이 공리지설, 공리학설도 있지만은 이 공리는 말 그대로 이익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데 어떤 얘기냐? 부국강변을 실현해서 부국강변, 나라를 부자고 병사들을 강하게 해서 나라를 부유하고 병사를 강하게 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국가의 이익을 아주 극대화시킨다는 것. 그게 공리설입니다. 이 공리설인데 실제 여기는 법가의 사상입니다. 법가의 사상입니다. 종횡가, 이단, 종횡, 법가 이러한 학설들이 그 당시에 성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그 당시 성행한 게 아니고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 당시는 맹자가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위치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어디 가서 이제 명함을 내지 못할 정도였거든요. 명함을 내지 못할 정도였고, 실제 우리가 육아라고 하는 사람들, 공자님이 나 육아할란다 해가지고 육아라는 어떤 학파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공자님은 그대로 있었던 거고, 그 이후에 대부분 이제 전국시대 때 제자 백가들이 출현하는 시대 때, 여러 나라들의, 조그만 나라들이 없어지고 하다 보면, 각 나라마다, 각 제후국이라든지 각 지방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마다, 그 나라의, 재래, 의식, 제사, 그런 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모여가지고 만든 단체가 육아단체입니다. 그래서 육아단체는 재래, 의식, 의전을 담당하던 그 실무자들이 모여서, 원래는 이제 자기들이 의뢰만 하려고 하면 어떤 대상이나 나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열국들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좀 써달라고 유세를 했었고, 그런 와중에, 자기네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보다 사상적이고, 다른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의식뿐만 아니고, 재래의식뿐만 아니고, 보다 보편적인 그 우주관 사상을 넣고, 또 자기의, 개통학문, 맹자국 개통학문 올라보니까 가장, 위대한 성인은 또 그 당시 공자였기 때문에 공자를 자기의 스승으로 추존한 겁니다. 공자가 만든 건 아니란 말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자,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이때까지면 전국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육아 학파들은 큰 힘을 못 썼죠. 오히려 나중에 결국은 전국시대를 통일하는 것은 법과 사상에 의한 진나라가 통일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맹자 입장에 봤을 때는 다 이단이란 거예요. 대표적인 이단이 가장 성행했던 학파가 도가의 양주 학파였고, 그 다음에 묵부가죠. 묵적의 묵가. 그 다음에 종행가, 법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맹자의 유가들보다는 훨씬 더 성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도를 하죠. 맹자의 그 도, 왕도 정치의 도가 전해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이때까지 이제 맹자까지 해서, 전국시대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전국시대가 지나고 나면, 기본적으로 이제 진시황, 그 당시 전국 칠흥 중에 서쪽편에 있었던 진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죠. 진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는데, 먼저 진나라의 역사, 그 통일 과정이라든지 통일 진나라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기본적으로 요 진나라, 서쪽편에 있던 진나라 통일제국이 출현하게 되는데, 자, 기원전 247년에 요 진의 왕이 된 영정, 요 진시황의 원래 이름이 영정입니다. 성이 영시예요. 성이 영시고, 자, 이름이 정입니다. 그래서 영정입니다. 성씨가 영입니다. 요 영자는 꽉 차다. 세상에 하여튼 기운이 꽉 차다는 뜻입니다. 찰영자입니다. 자, 그래서 요 영정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기본적인 정책이 유능한 인재는 국족 불문하고 초병해서, 또 한편으로는 법가주의적인 통일 방침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이 전국 칠흥의 전체 칠흥의 통일 정책, 통일을 추진했죠. 그래서 나중에 공사행동을 나선 지 10년 뒤인 기원전 221년, 요거만큼 외워야 됩니다. BC 221년에 마침내 요 진시황이었던 영정이죠. 정이 6개국을 평정하여 전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호칭을 황제라 붙이죠. 황제. 요 황제는 삼황오제의 모든 것을 이어받았다는 의미에서 또 처음으로 이런 호칭을 쓴다고 해서 시황제라고 했습니다. 시황제. 비롯할 시. 그죠? 황제를 모든 걸 통합해서 비로소 황제의 모든 것을 이어받았다는 의미에서 시황제로 바꿨는데, 그것은 이제 위대한 지상의 신, 지상, 땅에 있는 신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맨 먼저, 전국을 통일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통일 국가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전국을 36개 군으로 나누고, 36개 군으로 나눴습니다. 행정구역을 직접적으로. 예전에는 각 지역마다, 봉토라고 해가 제후들한테, 그죠? 봉토에서 대신 정치하게끔 맡겼잖아요. 그렇지 않고, 전국을 36개 행정구역을 딱 나누었어요. 군으로 나누고, 군 밑에 또 작은 데는 이제 현으로 두어가지고, 전국을 군현제로 실시해가지고, 중앙에서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중앙 집권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진나라가.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한 의의를 갖죠. 요 진시황의 진나라는. 자, 그리고는 이어서 중요한 거는 진시황의 진나라의 역사라든지 모든 그 통일 과정을 이해를 하셔야만 후대에 나타난 나라들이 이런 것을 그대로 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전국적인 규모로 각종 통일 정책을 추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다른 나라로서 다른 말도 쓰고 다른 글도 쓰면서 다른 풍습 모든 것을 다르게 하면서 이 각 제후들이 나름대로 다스려왔지만은 이제는 중앙에서 하나의 정권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통일 정책을 피진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국마다 다양했던 도량형을 통일을 해요. 도량형이란 거는 요즘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요즘 세상 그 미터법이죠. 계량 미터법. 자, 그래서 이 길이나 부피나 무게나 모든 요것을 잴 수 있는 요 도량형을 통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받아들인다든지 아니면 거래를 통해서 물건과 물건 아니면 물건과 재화, 돈이 오고 가며 하면서 다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도량형을 통일을 하고 또 화폐를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을 위해서 말도 다르니까 기본적으로 말은 금방 바뀌지 못하니까 문자도 통일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서를 썼죠. 전서. 대전체라고 그래요. 대전체인데
소전체로 바꿔요. 소전체로 바꾸는데 또 행정 업무를 볼 때는 또 불편하다 싶어가지고 예서가 사용되게 됩니다. 예서. 자, 그리고 수도는 생양. 생양 다른 게 함양입니다. 함양. 경상남도 가면 함양이 있죠. 함양. 그때 함양입니다. 생양을 중심으로 해갖고. 또 생양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의 서안 있죠. 시안. 서안에서 서북 쪽으로 한 40km 정도에 있는 도시입니다. 바로 그곳에 이제 아방궁이 있었고, 각지로 연결되는 전국적인 도로망도 구축하고, 또한 국가를 다스리기 위한 사상 통일, 법가를 중심으로 하는 사상을 통일했습니다. 그 과정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모아가지고, 우리 분서경륜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분서경륜. 이 법가의 사상하고 어긋나고 진시황하고 어긋나는 사상을 갖고 있는 모든 제사백가의 다른 것들, 꼭 필요한 농가, 농서나 의서와 같은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대표적인 이제 육아라든지 다른 묵가라든지 일반 그런 아까 종행가 이야기 나왔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모아서 불태워버립니다. 책을 불태울 분자니까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가장 저항했던 사람들이 육아 사람들이었거든요. 선비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갱류, 육아 사람들 다 묻어버렸던 그런 사건도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진시황을 도가의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불로 불사를 하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냥 각종 연단서라든지 아니면 불로초와 같은 것을 찾아서 다니기도 했고, 또 각종 연단법을 개발하기도 했고 많죠. 아무튼 그래서 불로 불사를 추구하던 진시황이 결국은 나중에 기원전 210년입니다. 아까 221년에 BC 221년에 통일했죠. 그러니까 벌써 12년, 13년밖에 못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자기 막내 아들 호해라고 있어요. 이 호해를 2세 황제로 나중에 호해가 2세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얼마 못 가가지고 이 지방에 있는 진성과 오강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대규모 농민 반란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일어나서 이제 진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본문을 보자는 거죠.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본문을 보면 이 본문 내용이 좀 쉽다는 것이죠. 자, 먼저 진시황이라고 그랬죠. 진시황, 진나라의 시황제를 이야기한 겁니다. 아까 영정이라 말했다. 그죠? 영정, 진나라의 시황제. 자, 그래서 진나라의 시황제 때에 이르러서, 요 급자는 뭐에 미쳐서 이르러서 해서 시간을 한정부사, 시간부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시황 때에 이르러서 탄이주 멸육국, 요 탄은 삼길탄자죠. 삼길탄. 이주는 두 개의 주나라인데, 이 말은 이제 초기 때의 서주와 후기 때의 춘추전국시라고 하는 동주 두 개의 주나라를 삼키고, 주나라의 영역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삼키고, 멸육국, 육국은 진나라를 제외한 전국 유궁이죠. 칠웅이 아니고 육국, 그죠? 이거 멸했다는 거. 멸하며, 폐봉건, 폐했다, 없앴다는 거죠. 자, 폐지했다는 겁니다. 봉건제. 자, 그래서 봉토를 줘가지고 각 지역마다 제후들이 다스려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건 알아서 하고, 나중에 중앙정부에 참여하건 참여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봉건제를 체조해서 위군현, 아까 이야기했죠. 전국에 36개의 군, 또 군 안에 현을 뒀다. 그 전국적인 행정 조직을 만들어서 직접적인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현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분시서, 시와 시경과 서경이라 할 수도 있지만은 시서, 각종 법가 사상, 얘들은 이제 그냥 지나라는 법가 사상 체제로 했기 때문에 법가 사상이라든지 또 아주 필요한 의서나 농서를 제외한 그 당시 국가 정책에 반하는 모든 다른 것들요, 시서, 이제 육아 중심의 책들은 전부 다 불태울 태워버리고, 유생들을, 이에 반대하는 유생들을 갱다음은 우리 땅을 파고 하는 굴도 그러죠. 유생. 자, 유생들을 파묻었다. 유생들을 파묻어버렸다. 그래서 시경과 서경이라 해도 되고, 시설을 불태우고 유생들을 구덩이속에 파묻어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은 그냥 사마천의 그 사기, 진시황 본계에 가면 자세하게 전해놨습니다. 나중에
사마천 사기를 한번 같이 또 같이 읽을 기회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2세 때, 2세가 아까 진시황이 BC 221년에 진나라를 통일해갖고 210년에 죽었다고 그랬죠. 210년에 죽고 난 다음에 이내 1, 2년 있다가 209년, 8년, 자, 요때 한참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1, 2년 사이에. 자, 그래 2세 자기 아들, 막내 아들이죠. 호해 때 망했다는 겁니다. 2세 때 호해 때 망해버렸습니다. 호해도 이름도 이제 해 이렇게 써요. 자, 2세 황제라고 합니다. 2세 황제. 그 당시 이제 진승 오강의 난이라고 하는데 유명합니다. 자, 이런 것도 나중에 계속 이 기본 줄기만 알고 계시면 이 우리 고전 공부를 한다든지 이 동몽선습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수학까지 갈 때 보면 이제 몇 번이나 이제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자, 분서갱류까지 정도 아시고요. 자, 어쨌든 요 진나라는 법가의 그 통치술, 법가를 가지고 국가 이념 통치 기반으로서 다스리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천하를 통일하게 되었고, 또 이 진시황은 사상, 자, 유례없는 그러한 어찌 보면 이제 요즘 같으면 이제 학술을 탄압하는, 강압하는 그런 정책이죠. 블랙리스트 만들다든지, 뭐 그보다 더 가혹하죠. 하여튼 지식인들은 이제 비판을 받게 되기도 하고, 특히 요 분서갱유와 같은 희대의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어찌 보면 이런 건 있어요. 하도 나중에 이 진시황의 진나라 뒤에 한나라가 들어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나라는 나중에 보면 이제 동종서에 이어서 6.25가 진시황 때 아까 분서갱유의 대상, 1차적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다 보니까 진시황이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서를 쓸 때 좀 아주 뭐랄까 안 입곱게 썼겠죠.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진시황 부분은 막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정도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총론 네 번째로 넘어가는데 한나라 역사입니다. 한나라 총론 네 번째고요. 자, 한나라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는데 실제 한나라도 먼저 우리가 개괄적인 역사를 한번 살펴보고 요 본문을 볼 것 같으면 내용이 아주 쉽습니다. 한나라 역사를 뭐 전체적으로 이제 보기도 참 힘들지만은 실제로 이제 진시황의 진나라, 통일 진나라를 멸망시킨 주인공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진승 오광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촌에 있는 아주 뭐랄까 요즘 칠 것 같으면 미관 말직에 있는 그죠? 아주 그 미미한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오광진성이라는 사람들이 그 둔병제라고 해서 저 전방의 군인들을 보내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 군인 요즘 같으면 이제 징병할 사람들을 모아서 저 변방지대로 호송하는 그 호송 책임자였어요. 호송 책임자였는데 기한 내 가지 못해갖고 나중에 탈령병이 되어가지고 죽을 걸 생각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반란을 획책해서 반란이 나중에 쭉 이어지는 거죠. 어쨌든 그 시발점이 진승 오광 진승의 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농민 반란이 아주 확대되고 난 다음에는 초나라 출신의 아주 두 인물, 항우, 아주 기억하죠. 그 다음에 유방. 항우와 유방이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이름이 두각 나타나게 되죠. 이 항우라는 사람은 또 나중에 책을 많이 읽어볼 텐데 많이 나옵니다. 고대 이 역사서에 볼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명문 출신으로 진시황이 추진했던 중앙 집권을 부정하고 각지에 분봉제를 실시함으로써 분란을 실어 남겼다. 이 말은 진시황이 진시황이 거의 10년, 11년 정도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국제, 그죠? 지방을 전부 다 군으로 나눠서 중앙에서 한다고 하니까 지방에 있는 호족들 입장에서는 명문가 호족들 입장에서 얼마나 그 반발이 심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항우가 이제 속으로는 자기 것들을 다 뺏겼다 싶어 놓으니까 들고 일하려고 이제 하고 있었죠. 그래서 항우가 나중에 그 한왕으로 분봉했던 유방, 나중에 항우가 한왕으로 분봉했던 유방이 항우에 대항하여 병사를 일으켜 결국 나중에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결국은 나중에 서로 하다 보면 가장 유력한 두 주자로 이제 항우가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항우가 나중에
황제가 될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실권을 전쟁을 치르고 밀려가지고 항우가 한왕으로, 한 지역의 왕으로 유방한테 나중에 또 분봉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유방이 병사를 일으켜서 항우를 패배시키고 이 유방이 한나라의 황제가 되죠.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황제가 된 유방은 수도를 장안, 지금의 서안이죠. 장안성, 장안에 두고 진나라의 그 중앙, 왜냐하면 자기도 보니까 진시황의 그 군국제가, 공현제가 나쁘지만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도 몇 년 동안 밀란을 통해 가지고 겪다 보니까, 야, 이거 다시 지금 이렇게 새빠지게 고생을 해가지고 전체를 이제 다 얻었는데, 또 그 옛날 주나라 때 같이 봉건제식으로 각 지역을 또 봉투를 나눠줘 버리면 헛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무리를 써가지고 그 진나라 때의 중앙 집권의 그 군현제죠. 군현제를 답습하는 한편 지방의 제후왕, 지방에 있는 토호들이죠. 지방의 제후왕을 둬가지고 군현제와 진시황의 군현제와 또 분봉제가 아까 이야기한 봉투를 주는 옛날 봉건제를 결합시킨 군국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군국제. 그러니까 별 중요하지 않은 지역은 중앙에서 사람을 보내갖고 관리해도 어디 누군가 뭐라 안 하는 지역은 직접적으로 관장을 하고, 그리고 또 힘이 강대하다든지 또 뭔가 나중에 뭐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것 같으면 그 지역은 그냥 분봉해줬다는 겁니다. 분봉해주는 대신 나라에서 관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나중에 고려 때 그 역사를 볼 것 같으면, 고려 때 이제 왕건 임금이 나라를 세우고 결혼제도로 각 지역의 토호들하고 결혼제도를 통해 가지고 전체를 아우르듯이 이 한나라의 유방도 각 지역에 군국제 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지역의 유력한 인사하고의 지방과 결혼 정책을 내 가지고 다 끈끈하게 다 맺어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한나라가 들어서고 한 100년 이상 초기죠. 한 100년 이상 한나라 무제가 이를 때까지는 왕실에 크게 힘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 제후왕이래가 지방에 있는 제후왕은 넓은 영토와 백성을 거느리게 되고 독자적인 관료기구를 두어 실제 독립왕국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이름만 군국제지 실제 초기 시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유방은 말년에 반란 가능성이 있는 이 제후왕을 거의 다 제거한 뒤 유시 일족, 자기 유시잖아요, 그죠? 묘금도 유시, 묘금도 유시라고 하지, 묘금도 유시라죠, 유시 일족으로 그 자리를 채우고 나중에 정치적 안정을 도모했죠. 그러나 유시 일족 출신의 제후왕들의 권한이 나중에 비대해서 커졌기 때문에 정치가 안정되지 못했고, 나중에 유방이 사망한 뒤에 그의 이제 부인이죠. 또 여후라고 해서, 여후죠, 여후왕후. 여후가 유명하죠. 여후가 약 15년간 실질적으로 제국을 통치했고, 또 여후가 사망한 뒤에 공신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또 유방의 서자인 문제를 황제를 내세우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의 안정적인 통치를 또 나중에 경제 때의 제후왕들이 일으키는 반란을 진압함으로써 비로소 제후왕국에 대한 황제의 통치가 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시기적으로 나라를 세웠다고 해도 참 힘든다는 것이죠, 그죠? 좀 지우고요. 아무튼 유방이 세워서 나라를 건국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실제 이때만 하더라도 북쪽에 흉노라는 큰 만리장성 위에 흉노라는 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흉노 왕에게 공물을 바치고 어찌 보면 이제 쪽도 못 쓰고 있었죠. 그러다가 기원전 나중에 141년 요때 16세 16세로 황제가 된 무제가 약 55년간 제위하면서 이때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장안에 태학을 설치하고 학문을 장려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까지 무제 초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만리장성 이북의 그 흉노죠. 유목이 흉노가 주인의 세계로서 이미 진시황 시절에도 이들한테는
그냥 무서워서 어찌 하지도 못하고 그냥 단지 만리장성을 쌓아서 막는 정도밖에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대립 상태였고 흉노와의 전쟁에서 나중에 서역을 통해 중국과 서방의 국가를 잇는 실크로드 개통이라는 뜻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죠. 근데 결국 이제 이 한나라 무제가 자기가 흉노와의 전쟁을 통해 갖고 이겨가지고 아무튼 이 황실이 완전한 한나라의 뭐랄까 자주적인 황실을 확립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 대외전쟁을 통해 가지고 북쪽으로 이제 흉노고 양사방으로 다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완전한 한나라 대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무제 때. 자, 그리고 알고 보면 또 이 전쟁은 그 이름도 무제라고 붙였기 때문에 무제의 죽음과 함께 막을 내리고 이후 또 다시 뭡니까 확진 정책을 통해 가지고 주변국들하고 평화 회복을 이제 노리게 되었죠. 그래서 그러다가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고이면 썩게 마련입니다. 고이면 썩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세워진 지 한 200년 정도 지나가지고 자, 그 당시 무제 때부터 상서 같으면 요즘 같으면 이제 청와대 비서실 정도에 있는 임명된 외척들의 전성기, 아까도 이야기했죠. 결혼 정책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됐기 때문에 초기 때부터 각 지역에 있는 아까 제후왕이라는 곳들하고 전부 다 그 황제와 혼인에 의해 가지고 유지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외척의 전성기가 한 100년 정도 이어졌고 이제 한나라의 외척 정치가 한나라가 이제 외척 정치에 좌울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제 왕망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왕망은 3대에 걸친 외척 출신으로 젊은 나이에 상서가 될 인물인데 요즘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예요. 그 어려서부터 유학에 전념하여 현대라는 평판을 얻은 학자이기도 했는데 그는 새로운 왕조가 세워질 것이라는 치밀한 조작을 통해 한나라 황제로부터 양의를 받아 새로운 신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나라가 그 초기 때 한번 망하게 된답니다. 망하게 되거든요. 망하면서 세워진 나라 이름이 신이라는 나라였고 세운 사람이 왕망이죠. 왕망.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유학에 전념하고 학자 출신이라 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황제에 오르면서부터 자기 따나 이제 뭐랄까 유학에 의해서 정치를 하려고 했죠. 그렇지만은 왕망이 주변국들을 오랑캐라고 멸시하고 자, 무제 이후에 안정되었던 대응 관계도 파탄을 가져왔어요. 결국 대규모 농민 반란이 일어나고요. 농민 반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뒤에서 지방 호족들이 또 뒤를 건드리게 되는 것이죠. 뒤이어 지방 호족들도 무장 봉기하여 반란군에 가담했고 또 호족 중 가장 세력이 컸던 게 바로 한나라 황실의 후예 유수라는 같은 묘금도 유시죠. 그때 황실의 유수가 리더로 나서가지고 결국 왕망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망이 몰락한 뒤 또 점차 다른 반란군들을 진압하고 한나라를 다시 일으켰는데 그래서 루수가 로양, 지금의 낙양입니다. 낙양의 수도를 이뤄서 한나라를 재건하게 되고 이름을 후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망의 신에 의해서 망한 나라를 그 이전에 나라를 동한이라고 서한이라고 하죠. 서한이라고. 뭐든지 주나라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듯이 아까 한나라도 진나라도 전부 다 수도를 장안석 쪽에다 세웠죠. 그죠? 그러다가 한번 망하면 낙양으로 오는 겁니다. 낙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낙양에 오는 것이 동쪽이기 때문에 동한이고 원래 전한을 서한이라 합니다. 원래 서한에서 동한으로 전한에서 후한으로. 그래서 이 후한은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유수를 중심으로 한 지방 호족들의 연합정권, 역시 이제 호족들의 연합정권이었으므로 그 이전의 한나라의 인연과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앞쪽으로 가서 볼까요? 자, 어쨌든 한문 문장 시간이 역사 시간이 되었는데, 역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나와 있는 구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한 고조 기 포이 성제업하여 영년 400하되 제명제시 서역 불법이 시통 중국하여 혹세 무민하니라 나왔죠. 여기까지. 자, 한나라 고조 아까 이야기했죠. 유방이라고 그랬죠. 유방이
뭐 하기 시작, 일어날 기자죠. 일어났다는 것이죠. 뭐냐, 포이. 요 포이는 기본적으로 이제 포자가 우리 배 포자죠. 배. 이제 우리 삼배 할 때 삼배. 삼배 배 포자입니다. 배 포자고 오대자죠. 삼배 옷이라는 뜻이지만은 벼슬이 없는 선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백포라 하기도 하고, 그다음 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백이. 그럼 일반적인 벼슬이 없는 선비라는 뜻입니다. 배옷. 자, 그래서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한나라 고조 유방 시작할 때는 그냥 벼슬이 없는 선비였다 이거. 벼슬이 없는 선비인데 나중에 선비에서 시작하여 그 말이에요. 선비에서 일어나 선비 시작하여 성제업 황제의 업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황제의 위업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고조가 한나라를 건국했죠. 그래서 왕조 수명이 여기 말하는 0년이면 왕조가 세워져서 왕조가 유지된 시간. 그래서 0년, 왕조의 수명을 0년이라고 그랬죠. 왕조 수명이 400하대, 400. 기본적으로 400이지만, 합하면 400이지만은, 그 200이 안 돼서 중간에 신이 있고, 그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앞쪽에 보면, 원래 전한이라 하기도 하고, 전한. 중간에 신이 있죠. 왕망에 신이 있어요, 신. 그 다음에 나중에 후한이 있었죠. 그죠? 후한. 자, 그래서 전한 시대의 수도가 저쪽에 장안이었죠. 지금의 서한. 그죠? 서쪽이라고 해서 이제 그쪽에를 서한이라 하고. 그 다음에 신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후한이 동쪽으로 옮겼죠. 그죠? 그래서 동한이라고 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전한, 후한, 어떤 책에는 서한, 동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는 신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신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 동한과 후한을 합치면 400이죠. 근데 각각이 같은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나라가 이렇게 되었죠. 아무튼. 자, 지우고. 그러니까 나라 왕조 수명이 400하되 제명제시, 요 명제가 아까 후한이라고 그랬죠. 후한. 그죠? 후한을 유수가 다시금 세웠는데 유수가 광무제라는 묘호를 갖고 있거든요. 광무제. 그 다음에 후한의 두 번째 황제가 명제인 거예요. 두 번째 황제가 명제입니다. 이대 후한의 두 번째 황제죠. 이름은 장이라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뭐 똑똑했다고 해요. 황제 오르니까 춘추라든지 상서라든지 이런 것들 아주 통달을 하고 유학자들을 중용해갖고 내치 나라 정치를 안정시키기도 하고, 또 밖으로는 저 북쪽의 흉노족이라든지 아니면 대외 원정에 나가서도 많은 업적을 쌓았다고 합니다. 쌓았는데 바로 요때 이제 이 명제가 우연히 꿈을 꿨대요. 우연히 꿈을 꿨는데 부처님이 관세음보살이 나타나가지고 불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불교. 그래서 서역으로부터 승려들을 자발적으로 불러들여서, 그 구한의 수도가 낙양이라고 그랬죠. 낙양. 로양이라는데, 낙양에 절을 지었어요. 백마사라는 절을 지어가지고, 불교를 스스로, 신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명제시에 있어서, 그러니까 명제 때에 있어서 서역 불법이, 서역이 보면 이제 서쪽의 나라들이죠. 불법이니까 불교를 이야기합니다. 시통 중국이니까 중국에 유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국에 유통되기 시작해서 혹세무민하니라. 혹세무민 많이 들어봤죠. 혹세무민하면, 자, 백성들을 속에서, 그러니까 세상의 도탄 의혹에 빠지고 백성들을 아주 무지몽매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죠. 그죠? 기본적으로 세상을 미혹시키고 백성들을 속였다는 겁니다. 속였다는 건데, 결국은 이제 불교의 폐단을 지적하는 말이겠죠. 불교의 폐단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 것 같으면, 한나라 고조가 포위에서 일어나, 포위는 벼슬 못한 선비, 350이니까 벼슬 못한 선비인데, 포위에서 시작하여 일어나서 성제업,
자, 황제의 위협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400년 동안 영년, 나라의 수명이 400년인데, 요, 명제가 그 후한의 2대 황제라고 그랬죠. 그죠? 후한의 2대 황제 명제 때에 서역에서 불법을 받아들여서 중국에 유통되기 시작했는데, 세상을 미혹시키고 백성들을 속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갖고 본문 내용만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내용이 많지는 않죠, 그죠? 자, 다시 공자지손, 공자의 손자 자사가, 지금 요때가 공자의 손자 있는 자사가 있던 때가 전국시대, 전국 칠홍식입니다. 자, 생사시, 이 사자니까 이때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네, 났다. 전국 칠홍시기에 태어나서 중용을 짓고, 그 다음에 그의 문인의 제자, 그의 문이니까 자사의 문인의 제자, 맹자죠. 자, 그래서 맹자가 왕도 정치에 관해서 진술했다는 겁니다. 자, 어디에서? 제나라, 양나라에서 진술했다. 요 양은 원래 위나라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위나라를 이야기하고요. 수도가 이제 대량인데 그 당시의 명칭은 대량이고요. 지금은 이제 하남성 개봉입니다. 카이펑 개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 그때 맹자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 맹자의 도가 또한 시행되지 않았어. 통용되지 않아서 맹자가 맹자 7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요 맹자 7편이 바로 이제 요거 맹자가 썼다는 책 7편이 요거죠. 양해왕, 맹자에 보면 이제 양해왕 상하편이 있고, 공손축, 등문공, 이루, 고자, 만장, 진심, 자, 각각 장입니다. 자, 이 7편을 지었고, 맹자하고 자기 제자들이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은 여기서 말하는 맹자 입장에서 맹자는 이때 소장파 비주류파였습니다. 이단이라고 가장 큰 학파들이 그때 양주가 이끌고 있는 도가 학파들과 그 다음에 묵적이 이끄는 묵가 학파들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도가와 묵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행가는 아까도 이야기했죠. 귀곡자를 비롯하여 그의 제자인 소진장이의 그러한 연합 정책들. 그 다음에 공리라면 법가의 사상입니다. 법가의 사상. 그러한 설들이 성행하고 있는지라 내 도가, 우리의 도가, 유가의 도가 부전했다, 전해지지 않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국 칠홍식 때까지만 하더라도 결국은 진시황뿐만 아니고 한나라 초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나라 세우긴 초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유가가 비주류에 있었던 겁니다. 비주류에. 그래서 실제 한나라 무제 때 동종서가 그 유가를 국가 정치 인형으로 반포하기 이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비주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나라 시왕, 진시황이죠. 진시황 때에 이르러서 탄이주 멸육국이라. 이주니까 서주와 동주, 주나라의 전반기와 후반기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삼킬 탄자면 삼키고, 전국 칠홍 중에 이제 육국이죠. 육국을 멸하여서 봉건을 폐지하고 군현제를 뒀다. 그 말이에요. 군현을 이뤘다. 군현제를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두고 그 아래에 현을 두어가지고 중앙에서 직접적인 정치를 했고, 그 다음에 분시서 갱유생이다. 분서갱유 이야기하고 오는 거죠. 자, 시와 서, 아니면 시경과 서경 해도 돼요. 시와 서를 불사르고 유생들을 불태웠다. 진시황이 자기 정책에 반대하는 학생들이나 모든 책들을 불태우고 파묻었답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 이제 이세는 시황제 다음에 자기 아들 중 막내였던 호해를 이야기합니다. 이세 호해 때 망했다는 겁니다. 호해 때 이뤄서 망했다. 이 진시황 쪽의 내용은 딸랑 요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시황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여러 농민 반란, 진성 5강의 난을 시작을 해가지고 초나라에 여러 영웅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그 대표 주자가 이제 항우와 유방만 남게 되죠. 그죠? 항우와 유방패가 둘이 붙게 되는 거고, 결국은 유방이 이겨서 한나라를 세우고 한나라 고조가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 고조인 요강이죠. 한나라의 고조가 기포위, 처음에는 포위 3배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3배 옷. 자, 벼슬 하지 않는 선비다. 아니면 지방에서 이름 없는 그저 그런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포위에서 일어나서 성제업, 제황의 위협을 이루었다. 달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성립된 지 0년, 왕조의 수명이 한 400년인데, 실제로는 중간에서 한번 끊겼다고 그랬죠. 왕망한테 의해서, 신하에서. 자, 나중에 이제 후한의 명제 때에는, 후한의 두 번째 황제라고 그랬죠. 명제 때에는, 그냥 명제가 꿈에서 부처님을 만나는 꿈을 꿔가지고, 성녀를 불려들어서 서역으로부터 불법을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중국의 불교, 불법이 유통되게 되는데, 알고 보면 다 혹세무민했다. 세상을 미혹에 빠져들이고 백성들을 속이게 됐다. 이 전부 다 유가적 입장에서 이제 하고 있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한나라 때까지의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문장은 얼마 되지 않죠. 문장은 되지 않지만은 역사 이야기를 차곡차곡 쌓아둔다 생각하시고 보셔야 하기 때문에, 자, 실제 오늘 뒷부분 아까 진나라 때부터는 4편의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진시황과 한나라 고조, 진나라와 한나라의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